교육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제가 정말 키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인성교육. 인성교육 할 때 준비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사의 교육적인 마인드. 인성교육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1대1 맞춤형 대화거든요. 저도 수업 시간에도 해요. 저는 보고 수업을 다 인성교육과 접목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강의하듯이 선포식으로 쫙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해요. 이걸 그러면서 애들이 기본적으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1대1을 맞춤식으로 하면 얘가 어디가 부족한 거는 맞춤형으로 다 그 많은 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대화가 제일 중요한데, 1대1 대화할 때가 기본이 아까 라포 형성이라고 했잖아요. 1차적인 사람. 이건 기본으로 배워야 되고, 중요한 건 얘의 인격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돕고자 하는 무슨 마인드?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미나를 4년 동안 라포 형성 1차적인 사람만 했어요. 교육적인 마인드가 없었어요. 얘를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들고 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됐어요. 제가 얘를 교육한 거. 근데 그 교육의 기회가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얘와 나의 라포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라포 형성이 다 있으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얘를 인성을 도와주겠다는 한 생각만 더 품어주세요. 사실 그게 교사 아니겠어요? 교사는 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인생을. 네. 그래서 요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행동이나 사건이나 말에는 분명히 거기에 생각과 의도가 있어요, 그 아이에. 그 생각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건실에 오는 아이들한테 무턱대고 엿주지 않잖아요. 왜 머리가 아파? 아니면 배 아프다고 그러면 배 아파. 아침에 뭐 먹었어? 설사해서 계속 문질을 해서 결국은 문신하고 시진하고 타진하고 촉진을 해서 약을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성교육할 때 이 아이가 뭐가 문제지라고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궁금한 마음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인성교육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사례예요. 그 선생님 6학년 담임일 때 이야기예요. 이 반 아이가, 남자애가 여기 화장실에 화장실 거리 위에서 칸막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지나가는 청소하는 여사님이 딱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화장실 옆에 있는 옆반 선생님한테 대다 주면서 얘 위험한 행동했으니까 교육 좀 딱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옆반 선생님은 B라는 선생님, 우리 인성교육하는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대다 주면서 얘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으니까 좀 교육 좀 제대로 시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얘들 가면 뭐 중이라고 할 때, 중기야 너 정말 칸막이 위로 올라왔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거기는 왜 올라왔어?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얘기를 해야 선생님이 너를 도울 수가 있지. 사실은요, 옆반 친구 철수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공중에 CCTV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꺼달라고 저한테 부탁해서 CCTV 끌고 올라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공중에 저렇게 매달린 거 말이야? 그랬더니 네, 혹시 CCTV가 아니죠? 슈퍼히어로지. 그거 CCTV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는 화장실에 CCTV를 걸어놓겠어. 다행이다. 우리 중이가 친구를 도우려고 거기로 올라갔었구나. 그 마음 너무 예쁘다. 그런데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 될까? 그리고 말로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음에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자, 선생님은 궁금한 말로 질문을 했더니 다 다른 분들은 얘 지금 장난치고 있어. 혼내주세요. 근데 얘가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너 거기 왜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중이는 어땠을까요? 보통 추궁식, 문책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다음부터 친구 안 도와줘. 괜히 도와줬더니 나 혼나고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선한 마음도 꺾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알지 못하면 나 혼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올라가면 사고친 거야. 이렇게 편견 없이 그냥 물어봤더니 아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부족한 행동은 보완하도록 교육하는, 이게 바로 인성교육이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제 질문하는 법을 배웠으니 질문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아이가 이제 일이 있었어요. 자, 이 두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철수가 영수인데, 철수, 영수야, 선생님
누가 교무실 오래? 그래? 왜? 그야 나도 모르지. 여기서 서둘러 교무실을 가려가니까 뻥인데 진짜 가려가 있나 봐. 야! 이 거짓말 지어서가 왜 거짓말해? 뭐? 내가 왜 거짓말 중이야? 지금 거짓말했잖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장난이지. 넌 장난도 모르냐? 그게 왜 장난이야? 거짓말이지. 너랑 이제 상종도 안 해. 상종하지 마라. 나도 너 같은 쫑생이야. 너는 상종 안 할 거야. 상종하기 싫으니까. 쫑생이? 내가 쫑생인데? 그렇게 화내니까 그렇지. 이제 두 아이가 티격태격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철수를 선생님들이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주식 짜서 한 분은 교사, 한 분은 철수. 네, 알겠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해요. 팁을 좀 쉽게 질문하는 3단계 질문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질문법으로 인성교육 처음 할 때 하시면 좀 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1단계로 뭐 하냐면 같이 인식 단계인데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궁금했어? 왜 그렇게 말했어? 왜 거기 올라갔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면 왜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질착하고 추궁식으로 하기 쉬우니까. 바로 제 얘기 들어오세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거기 왜 올라갔어? 거기 왜 올라갔어? 완전 다르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예요? 혼내는 거지.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양은 물어보는 건데 내용은 혼내는 거야. 그럼 누가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왜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왜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왜 그랬어? 자, 둘씩 시작해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그럼 왜 올라갔어? 궁금한 마음으로 자선이 반대로 지냈던 반대로 그래서 거기 왜 올라갔어요? 이거는 정말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여기 하나에서 이 대화가 시작돼요. 여기서 추궁했다. 이게 마음을 닫아서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대화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1단계. 궁금하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왜 올라갔어? 자, 그게 1단계고 두 번째는 같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너를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그렇게 하면 너를 싫어할까, 안 싫어할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치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의 행동이 어떻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까지 잘 되면 3단계는 쉬워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합니다. 이 3단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왜 그랬어? 두 번째, 그게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세 번째,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철수와 선생님하고 대화를,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내용. 자, 여러분, 제가 드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처음에 이제 왜 그랬어 단계예요. 선생님이, 실제 민정 선생님이 철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다 있었던 사례거든요. 철수야, 왜 영수가 다투게 된 것 같아? 물어본 거죠. 철수, 영수가 저도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철수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제임스라고 한 장난이었잖아요. 농담이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었던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럼 거짓말이었어요. 철수는 지금 우리가 싸우게 된 원인이 뭐예요? 철수가 장난해서 거짓말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같이 인식이에요. 철수는 어떤 상태냐면 장난이라면 거짓말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저 본인이 거짓말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대를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물어보고 너의 이 싸움의 원인은 너가 거짓말한 것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시켜주는 단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선생님께서는 그래 그것은 거짓말이었어. 내가 재미있으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옳지 않은 거죠.
영어로 대답을 해요. 얘는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선생님이 하는 방법은 되질문이에요. 거짓말이 왜 옳지 않은 건데? 그래서 아이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얘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나쁘니까 또 생각 그냥 나쁘다고 생각. 배운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 누구에게 나쁜데? 영수에게. 너에게는 어떻겠니? 저에게도 나쁘겠죠. 영혼 없이도 대답해요. 생각을 안 해봤어. 본인이 내게도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거짓말 안 하죠. 근데 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 또 대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또 얘가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을 인도하는 거는 선생님은 얘의 뭐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생각을 해서 유도를 해갖고 비결적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건 너도 나쁘고 나에게도 나쁘다는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영색이 나쁘죠. 너에게 뭐가 나쁘겠니?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생각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그래, 또 뭐 어떤 게 나쁘겠어? 생각을 안 해봤으면 몰라요. 그럴 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철수야,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나중에 친구들이 철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을까? 아니요. 그럼 사실인데, 사실대로 말하는데도 친구들이 철수의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떻겠니? 짜증날 것 같은데요? 그래, 안 좋겠지? 지금처럼 싸움 생기고 말이야. 네. 자, 거짓말이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면 쉬워져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래, 앞으로 철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멋진 학생이 되기를 선생님은 바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철수가 습관이 됐다면, 거짓말이 습관이 됐다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거짓말이 옳지 않고 나한테도 해롭다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리터치만 살짝만 해줘도 정신 차리고 고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습관이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3단계 지원법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치 기준으로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면 본인이 자기 입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누구야 거짓말은 옳지 않은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흘러가요. 그냥. 근데 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가 자꾸 생각해서 그렇구나. 거짓말하고 나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롭구나라는 걸 알게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단계 질문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고 부작용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는 주말 가면 집에 주말 농장을 가요. 농사 짓는 걸 되게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밭을 가꾸지만 조금만 틈만 내면 잡초들이 막 올라와요. 특히 비 오는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막 잡초가 농사 짓는 분들 아실 거예요. 쑥 올라와서 어느 순간 잡초밭이 돼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성에도 밭이 있잖아요. 인성밭. 여러분은 얼마나 잘 가꾸고 계세요? 이렇게 잘 가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잡초처럼 그냥 묶어지게 내버려두고 계신가요? 잡초가 올라올 때마다 뽑으면 돼요. 그거는 바로 잡초라는 건 뭐냐 마이너스 생각들이고 마이너스 마음들이거든요. 그거 올라올 때마다 뽑아내면 여러분의 인성의 밭을 이렇게 잘 가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소출도 푸르스름한 소출을 얻게 되는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여기다 넣었는데요. 이 글이 좋은 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한꺼번에 다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고 이 부분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여기 마이너스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플러스로 찾아가시면 잡초를 그때마다 뽑으시면 여러분의 인성의 밭을 잘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많이 자기 성찰을 하거든요. 자기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이어 컨셔니스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실어봤고요. 오늘은 슬기로운 무공유사라는 제목으로 부딪히는 사건과 부딪히는 인간관계에 있을 때마다 플러스 4명과 4명으로 플러스를 선택해 가신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게 되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 날마다 인성이 성장하고 고품격으로
거예요. 확신합니다. 제가 변화됐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 성찰, 자기 관리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말하고요. 그냥 인성에 대해서 궁금한 건 있거나 그다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여기 연락처를 제가 거기다 넣었는데 연락처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 소심스러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